자동차 여행의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가장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를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 여행을 하신다는 거,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실 겁니다. 이거는 사실 다른 여행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자동차 여행만이 가진 큰 메리트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. 자동차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,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죠. 또 그리고 차를 가지면은 일단은 기동성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현지인들과 좀 더 이제 밀접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죠. 뭐 이 중에는 안 좋은 사건들도 있고 뭐 좋은 사건들도 있지만, 대부분의 경우는 이 현지인들과 되게 밀접하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 관광지가 아닌 진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어떤 맛을 즐기고 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차가 있으면 일단 기동성이 확보가 돼요.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뭐 유럽 여행이든 미국 여행이든 일본 여행이든 이거 보면요, 패키지화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뭐 아침은 어디서 먹고 뭐 어디를 갔다가 뭐 이런 식인데, 자동차 여행은 스케줄만 잘 짜면은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새로운 곳을 간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과 굉장히 그 다른 부분을 가실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 월척을 잡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이제 외국을 다녀보면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은, 가이드북에 나왔던 내용들이나 인터넷에 나왔던 내용들 이상의 재미있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많다라는 부분들이었거든요.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즐기다 보면은 그게 이제 자신만의 고유한, 나는 남들과 좀 다른 경험을 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 밑에 이제 또 있죠. 다양한 곳을 이제 방문을 할 수 있는데, 짜여진 곳을 가는 것보다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할 수 없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사실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. 큰 차이는 없는데, 그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의 크기가 남한의 한 5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뭐 도쿄나 오사카 뿐이 아니라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같이 다녀왔던 그 군마 지역, 이니셜 D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이거든요. 뭐 그런 데도 갈 수 있고, 거기는 사실 이제 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그것도 무엇보다 여러 군데 이제 코스를 짰을 때 자동차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랑 대중교통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세이브되는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비용으로 보면은 비용도 뭐 대중교통 훨씬 쌀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사실 우리나라만큼 대중교통이 싼 곳이 없어요. 외국은 어디를 나가 보면은 대중교통을 타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이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리고 짐 같은 것도 이제 같이 갖고 다닐 수 있고,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인원이 많으면은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사실 이제 좀 적어지는 편이에요. 이건 뭐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데,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거리당 움직이는 그 비용 자체가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이제 똑같이 이제 차징이 되잖아요. 근데 자동차 여행을 하게 되면은 렌트비부터 시작해서 뭐 유류비, 톨게이트비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은 혼자서 가기에는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 조금 부담은 있는 편이에요. 근데 인원이 조금만 더 늘어나면은 그 부분을 같이 이제 나눠서 낼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차 속이라는 그 독립된 공간, 남들하고는 좀 그 섞이지 않는 그 독립된 공간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피로도가 낮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대중교통으로 이제 접근이 어려운 곳을 방문 가능. 실제로 이제 유럽이나 일본에 있는 그 자동차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없으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들이 많아요. 뭐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독일 하면 이제 가장 유명한 곳이 뉘르부르크링이잖아요. 뉘르부르크링 같은 경우에는 그 자차가 없으면은 굉장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. 뭐 중간에 이제 마을이 있긴 하거든요. 마을까지 이용하는 그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, 또 거기서 뉘르부르크링 그 티켓을 파는 입구까지 가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. 아무리 도로망이 잘 짜여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없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는 이제 어려운 편입니다. 자, 이제 더군다나 그
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이제 일본이거든요. 일본은 그 열차역이 웬만한 대도시가 다 쓸 수 있고, 그 다음에 그 중소도시나 조그만 마을까지도 이제 기차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 기차가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시간을 맞춰서 움직여야 되거든요. 예전에 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 도쿄토 살롱을 취재를 갔는데 그 마지막 역에서 도쿄토 살롱이 열리는 마쿠아리 메세까지 가야 되는 역이 딱 두 정거장이에요. 근데 중간에 이제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. 환승 시간을 놓치니까 두 정거장 가는데 다음 기차가 오는 데까지 한 30분을 넘게 기다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배차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을 생각을 하면은 자동차 여행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.